1994년 미국에서 출시된 수십 장의 카드. 이것은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한다는 일루미나티 카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의 겉표지에는 피라미드의 눈이 달려 세상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 법과 질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카드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유는 카드 속 그림 때문인데요. 9.11 테러의 사고 지점이었던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 폭발을 연상케 하는 카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예언했다는 카드, 2010년 4월 20일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사건을 예언했다는 오일 유출 카드 등 실제 발생한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카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예언 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를 넘어 인류 전체를 간섭하는 집단으로 알려진 일루미나티는 200년 넘는 세월 동안 각종 음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이들은 활동이나 회원 명단, 그리고 운영 방식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을 침투, 전복, 대체함으로써 인간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더욱 철저히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는 실제로 존재했던 단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밝아진 자들, 계몽된 자들을 뜻하는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단체는 묵은 사상을 타파하려던 계몽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단체로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이미 존재했는데, 후에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맥을 이어 비슷한 노선을 걷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왕정과 가톨릭 교회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유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들이 주도해 왕정을 뒤엎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대혁명으로 구체제가 뒤집혀졌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였죠.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들 앞에서 왕의 목이 잘리자 유럽 전역이 뒤흔들렸습니다. 각국의 지배층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으며 워낙 크고 극적인 사건이었기에 통상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내세운 가치와 비슷하였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 정치인, 지식인, 부자들이 가입해 회원이 2~3천 명에 이르렀지만 너무나 급진적이고 위험했기 때문에 꾸준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창설 10년 만에 사실상 괴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가 해체된 이후에도 비밀 결사이자 지하 조직으로 변모했으며 현재도 계속 활동 중이라는 추측이 많기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죠.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주로 일루미나티가 비밀스럽게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 세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일루미나티는 연예인, 금융 엘리트, 정치인, 유명인사 등에게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비밀스럽게 힘을 행사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치, 경제, 미디어 등의 각종 영역을 통제하고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세계 사건들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가 지구의 인구를 감축하는 것이며, 소수의 선택된 인구 5억 명 이하만 남겨놓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단체는 삼각형의 눈이 그려져 있는 심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면 앞면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지폐의 뒷면에는 피라미드와 그 위에 그려진 눈이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라는 것이 통념으로 퍼지게 되었죠. 상단에는 신이 우리의 책무를 인정한다는 뜻의 라틴어와 하단부에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뜻의 라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3개의 층 피라미드의 경우 미국 최초의 열세 식민 지역을 상징하고, 달러 지폐에 있는 눈 모양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섭리의 눈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피라미드를 둘러싼 단어에 있었는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각 단어의 처음과 끝, 그리고 정 가운데의 알파벳을 조합하면 완벽한 별 모양과 함께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완성되고, 이는 일루미나티가 맥을 이어왔던 단체 프리메이슨을 뜻하게 됩니다. 이들이 은밀하게 자신들의 상징을 지폐에 그려넣어 미국을 지배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죠. 이 같은 음모론은 실제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텍사스가 미국에 병합된 이유 중 하나가 존 캐론 국무장관이 퍼뜨린 음모론 때문이었습니다. 1844년 텍사스가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시점에서 캐론은 영국이 노예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이 음모론은 영국의 해방된 노예들을 미국 남부로 이동시켜 흑인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인종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론은 이 음모론을 이용해 텍사스와 미국 정부 양쪽에 노예 해방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고, 결국 양측을 설득해 텍사스를 미합 중국에 병합하기 위한 비밀 협상을 벌일 수 있었죠. 그리고 2020년 전 세계가 또다시 일루미나티 카드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흰 건물 위로 뒤덮은 검은 박쥐떼들, 악마의 전염병이라는 이 카드 속 그림의 건물이 중국 우한에 굉장히 비슷한 호텔이 있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력한 원인으로는 박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루미나티의 계획 중 하나로 인구 감축이 언급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카드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고 계획을 실행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의 개발자 스티브 잭슨은 일루미나티의 비밀 사이트를 해킹해 그들의 각종 계획을 보게 되었고 이 계획을 토대로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이외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카드들이 몇 장 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예언했다는 이 카드는 자세히 보면 균열에서 녹은 연료가 새어나오는 부분이 벚나무처럼 생겼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은행 인수합병이라는 이 카드를 보면 작은 물고기를 유로화가, 유로화는 달러가 먹고 달러는 파운드가 먹고 파운드는 엔화가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화폐로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마지막 엔화를 먹는 빨간색 거대한 물고기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물고기의 정체가 아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일 것이라 말하고 있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예언한 듯 그의 얼굴과 굉장히 흡사한 카드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세계 정복을 계획한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일루미나티는 실제 존재한 집단이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이 피라미드 위의 눈 모양의 전시안 또한 사실상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없습니다. 전시안은 일루미나티가 생기기 이전부터 기독교에서 사용되었으며 신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인류를 보호해준다는 신의 가호,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실제 일루미나티의 로고는 전시안이 아닌 미네르바의 부영이가 쓰였었죠. 1달러에 전시안 도안을 넣은 이유 또한 당시 영국으로부터 간섭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가호 아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루미나티 카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994년 일루미나티 카드 초판에 보면 대부분 알려진 예언 카드 몇 장은 실제로 카드팩 안에 있지만 대다수는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하나둘씩 추가된 카드인 것이죠.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펜타곤이 불에 타는 카드는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매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복합 재난을 의미하는 이 카드 또한 1994년 초판의 카드인데요. 도쿄의 세이코 시게타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과 마치 오륜기색을 암시하는 사람들의 옷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때 큰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극적인 사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단일 정부, 인구 감축, 테러 등 대부분의 음모론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며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있다는 설 또한 현재로서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일루미나티에 대한 대부분의 음모론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루미나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지만 코로나19 음모론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코로나19 음모론은 특히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음모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와 관련된 빌 게이츠 마이크로칩 주입설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그가 전 세계인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심어 추적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음모론 또한 굉장한 허점이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 음모론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은 없지만 이미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 어플이나 작년에 다운받아 잠깐 플레이했던 심심풀이 어플 등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 조용히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위치와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과 몸속의 마이크로칩을 비교해보면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일방적으로 오는 신호에만 반응하지만 스마트폰은 수신과 송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국의 경우 성인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에 가깝지만 백신 접종률은 75%에 그친 것을 보면 음모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도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정말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걸면서까지 백신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모험을 걸었을까요? 또한 백신 음모론의 주장처럼 정말 저전력 나노 마이크로칩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술력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은 왜 그렇게 형편없다는 평을 받고 있을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음모론에 그럴싸할 유명인을 세우면 얼마나 유리한 음모론이 완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퍼지기에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음모론부터 세상에 퍼져있는 다양한 음모론까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현재도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모론에 가려진 진짜 문제를 들여다보는 해안을 갖고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은 도서 썰의 흑역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달 착륙은 조작이다. 일루미나티는 실제로 존재한다. 핀란드는 사실 일본이 창조한 가공의 나라다 등 극단적인 해석과 새로운 이야기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심지어 몇몇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도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음모론의 종류와 역사, 오늘날 상상으로 지어낸 음모론과 진짜 음모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뒤흔든 썰에 대한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각종 음모론의 실체, 그리고 진실을 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무기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서 썰의 흑역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